우리 교육은 아이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통제하고 처벌하는 방식들을 주로 사용해 왔어요. 한절시키는 그런 영향들이 많아서 그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통제를 잘 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서로 협력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입니다. 생활을 지도가 아닌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으로서 접근하고 관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아이들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목표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결과를 두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주로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그 문제가 일어났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또 그 상황에서는 무엇이 중요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고 피해를 직면하게 되고요. 그럼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단절되거나 내쳐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그런 교육들을 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그 과정들을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의 원인들을 파악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그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 평가나 또는 비판의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감의 언어들을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가 늦게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야, 너 왜 늦게 일어났어? 뭐 이렇게 되면 거기에 늦게 일어난 것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니까 그냥 그 관찰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9시네, 9시에 일어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의 느낌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너가 학교에 늦을까 봐 걱정된다. 그러고 나서 엄마가 이제 엄마 욕구, 엄마가 이 아이에게 바라는 욕구들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너가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친구들 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엄마 욕구를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 그럼 우리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렇게 질문을 한다든지 지금 좀 더 서둘러주면 좋겠다. 이렇게 엄마가 부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평가나 어떤 비판이 들어간 그런 대화 말고 공감하고 나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또 내 욕구를 충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을 가정에서 아이들과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거의 매일 좀 부딪히고 감정적으로도 부딪히고 몸으로도 부딪히고 하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해결을 하고요. 그렇지 못하고 교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아이들이 교사에게 오면 이제 저희가 두 아이를 놓고 갈등이 생긴 두 아이를 놓고 이제 대화를 시작하죠.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한 경우는 후배 아이가 선배 아이를 이제 지속적으로 말로 언어로 놀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선배가 이제 그만해 하지마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선배가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를 했어요. 사실을 먼저 서로 확인을 한 다음 너는 왜 그렇게 했었는지 너에게는 뭐가 중요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는 자기는 뭔가 재미있는 상황들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타깃이 필요한데 그 타깃을 이 형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을 잡지 않고 이 아이를 잡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형들은 세게 나오고 때리고 또 뭐 어떻게 물리적으로 못하게 하고 하니까 할 수가 없었지만 이 형은 그냥 조용히 하지 마라고만 이야기하니까 더 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재미있어서 계속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이 피해를 당했던 그 형에게 물어봤을 때 너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니라고 얘기했을 때 학교나 부모님이
자기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때리는 것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말로서 이야기했었다. 때리는 것은 하면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형이 했던 말을 이 동생이 반복해서 그대로 들은 것을 다시 이야기하게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가 누리고자 했던 그 재미와 자유, 그리고 그 형이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 그 속에서 너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생각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그 형이 그런 마음으로 자기한테 참고 있는 줄은 몰랐다. 좀 힘이 없거나 해서 또는 조금 자기를 좀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사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었고, 자기 입으로 사과했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 약속들을 지키고. 네,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있겠죠. 이게 저희가 이제 쫓는 가치들에 따라서 많이 있겠지만, 저희들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회복적인 생활 교육이 가정 안에서도 또는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다 이렇게 저희가 인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회복적 생활 교육의 가치 기본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소중하다, 가치롭다는 기본 전제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은 자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내면의 지혜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제를 저희 공동체가 다 공부를 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어려움에 처했거나 갈등 상황에 부딪혔을 때도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면서 협력하면서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회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마다 상황이나 특수성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각 반의 회의나 또는 학부모님과의 상담이나 또는 전문가의 도움들을 통해서 그 갈등 상황이나 어려움들을 또 해결하는 유연성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꿈회의는 일단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선생님이 아닌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아이들끼리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로 좀 큰 의미를 가져요. 사실은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자체로 일단은 큰 의미를 갖게 되고요.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자신들이 직접 누구나 안건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끼리 회의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기초적인 방법으로 같이 누구나 이렇게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지 아이들끼리 투표를 해서 그것이 하나가 안건이 올라온 것이 약속이 만들어지면 그 약속을 아이들이 지키면서 한 일정 기간을 한번 지내보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주 회의 때 지난번 약속이 이것이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각 반에서 그 반회의한 내용을 한번 알려주세요 하면은 아이들끼리 만들었던 그 약속에 대한 평가를 아이들이 한 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아이들은 이거를 지내면서 이게 소용이 없다, 그런 경험도 되게 많이 해요. 이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사실은 그거가 해결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또 되게 좋은 그 의미를 갖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게 뭔가 효과를 딱 발휘해야지 성공적인 회의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들은 그렇게 아이들이 자기들이 만든 약속이 소용없는 것도 경험하고 효과 있었던 것도 경험하면서 왜 이런 건 효과가 있었을까, 왜 이런 거는 실패적이었을까라는 것도 그려보는 그런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학기가 개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거에 대한 건 1학기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1학기 때 저학년 친구들 중에 초등 고학년 언니 오빠들이 욕을 사용을 한다. 근데 이제 학년이 다르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처음 듣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걸 들었을 때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안건을 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장시간을 이제 뭐 몇 주에 걸쳐서 토론도 하고 이제 시범적인 시도도 했는데,
일단 학년마다 어디가 어디까지가 욕인지부터가 이게 어른들도 어떻게 정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욕의 범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말은 괜찮냐, 어떤 말은 안 괜찮냐 이런 논의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그 욕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했던 일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냈던 해결책이 아이들이 욕먹거리 캠페인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처음에 이제 거의 첫날에는 아이들이 정말 반의 절반은 목걸이를 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되게 당황도 했었는데 나중에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욕이 조금 제가 듣기로는 줄었다는 평가도 들었는데 아이들은 또 거기서 나왔던 새로운 불만은 이 욕먹거리를 약간 장식처럼 쓰는 친구가 있다. 막 제일 예쁘게 꾸며서 막 목걸이처럼 착용한다 이런 불만이 있었어서 2학기에 들어서는 다른 방식으로 또 바꿔서 시도를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꿈의 자체 전에 우리 아까 전에 방금 얘기해주신 회복적 생활교육이 우리 학교의 그 생활교육 방침인데 그 안에서는 사실 어떤 벌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문화에서는 아이들과 지내는 문화에서는 어떤 응보적인 그런 방식을 쓰지 않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벌칙이 없는다 보니까 이런 약속을 어기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기들은 벌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회의에서 나와서 아이들끼리 만든 벌칙이나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그 캠페인 목걸이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벌 같은 의미를 띠긴 했지만 아이들이 그걸 진행할 수 있게 그 문화를 만들어줬는데 사실은 이것이 조금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누군가가 욕을 썼으니까 저 친구가 목걸이 해야 돼 이런 포인트로 자꾸 이렇게 진행됐던 게 사실은 교사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도와 조금 다르게 흘러간다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누구 한 명 한 명 딱 이야기해주기보다는 약간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반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약속을 왜 만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속을 가지고 벌칙을 갖는 거는 누군가를 벌 주거나 누군가가 민망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친구도 이 욕이란 게 나쁜 거니까 안 쓰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봐주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한 번 이야기 나눴다고 딱 아름답게 해결되진 않고 정말 끊임없이 계속 아이들과 생활 속에서 나누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불완전하게 계속 불완전한 회의가 계속되어서 아이들이 이제 이번 주 회의가 정말 길었거든요. 사실 거의 1시간 넘게 앉아 있었는데 1, 2학년 친구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끝나지 않는 회의 속에서 아이들 막 거의 몸이 막 엉덩이 들썩하고 막 힘들어 했었는데 그런 거 자체가 아이들한테 어떤 그 함께 살아가는 거에서의 이런 마음의 근육과 몸의 근육 그리고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교육과 인권교육은 조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느 개인이나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고 그를 실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성인식과 올바른 인권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을 넘어서 이제 학교에서 다양하게 관계를 만드는데 이때 인간으로서 주어진 자기의 권리를 인식하고 또 자기의 권리를 올바르게 주장하고 인권 침해 그리고 차별 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서 존중하는 문화와 바로 서기 위해 인권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2007년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서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차별을 극복한 성평등 교육을 통해서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향성의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피해 예방에 초점을 뒀다라면 지금은 가해 예방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그런 실생활에서의 성교육의 방향성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인권교육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권교육이 인권에 관한 이해와 지식 습득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교육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권교육의 정의에서 발맞춰서 현재 꿈학교에서는 작게는 반회의나 꿈회의 등 서로의 다름을 해결하는 절차를 함께 소통하며 해결하고 또 여러 국가와 연계해서 자연스럽게 나와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사람들 등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외부 기관인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해서 월 1회 장애에 대해 알아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꿈학교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을 기르고 이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주제를 나눠서 다루고 있는데요. 저학년인 경우에는 몸과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신체 발달과 그다음에 몸, 그다음에 임신과 출산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면 중학년으로 가면서 이제 폭력과 안전, 거기 그 속에 존재하는 관계의 평등성들을 끌어내고 있고요.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젠더 갈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수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으로 가지 않도록 학부모와 연계된 교육, 전체 교육으로 주제를 확장시키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권교육은 연령의 폭에 맞춰서 연령별 특성을 잘 알고 계시는 담임 선생님의 주도 아래서 인권교육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월 1회 유무기관과 연계한 장애인 인권교육을 연령별 수준에 맞춰서 여러 체험이나 놀이를 접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수직공학교에서는 1학년, 1, 2학년 저학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3, 4, 5는 중학년, 그리고 6, 7, 8, 9를 고학년으로 이렇게 한 연령대를 좀 묶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반 문화에서, 반 생활에서 문화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모아져서 전체 회의에서 또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어쨌든 한두 번 정도는 끊임없이 어떤 반에서 생기는 문제, 아니면 반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 이것이 끊임없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안에서 그 반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반의 문화가 이제 다른 반과도 영향을 갈 수도 있고, 그런 영향들이 이제 전체회의라는 곳에서 같이 또 논의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예,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걸의 바탕은 아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활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이것이 묻어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제 평화스쿨, 일상적인 회복적인 회의를 중요시하는데 그게 이제 바탕이 되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이제 회복적 스쿨, 회복적 대화 모임,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가운데서 수직공의 문화가 하나씩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미안은 뭐냐면 일단은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안함은 잘못했을 때 이제 미안하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안은 이제 안아주기 거죠. 이게 이제 뭐 만들어졌다기보다 어쨌든 좀 시작은 이제 인사하기
가 문제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오면은 교사를 보든 같은 아이들을 보든 그냥 이렇게 물뚱물뚱 이렇게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인사하자. 그래서 이제 교사가 먼저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좀 기다리기도 해요. 인사는 안 하는지 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시작이,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이제 인사를 억지로 인사하는 거는 물론 안 좋지만, 그래도 새로 이제 아침에 만났을 때 반갑게 맞아주면 거기서부터 이제 하루가 또 신나게 또 기분 좋게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안 하는 애는 말을 했더라도, 그리고 서로에게 좀 먼저 누가 뭐 먼저 하고 안 하고 떠나서 먼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면 좋겠다로 시작된 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가다가 뒤에 나오는 이제 고맙다는 말을 또 일상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안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서 바로 이제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분위기. 그리고 안아주기는 이제 이거는 좀 특별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모두가 다 안아주고 이러면 또 강제성이 있는 거라서 반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아침에 만났을 때 안아주기 인사가 될 수도 있고,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 안아주기 통 인사, 거기서 이제 헤어질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강제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인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요거를 좀 강조해서 해왔지 않았나, 그렇게 좀 이해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갈등이 생겼을 때 분명히 자기도 미안한 경우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복적 어쨌든 대화 모임을 구성해서 이렇게 미안함을 표현하라고 하면 그냥 미안해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것이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기분 나쁜 아이들한테는 그런 걸로 해서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형식적이지만은 그 말로 통해서 풀리는 경우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형식적이지만이라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이걸 좀 살려나가고 계속 앞으로도 강조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진짜 진심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사과를 받는 아이들은 진짜 느끼거든요. 그냥 이게 끝나면 기분 또 안 풀렸다 얘기를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면은 다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진심에서 뭐 우러나오든 안 듣든 조금 더 부드럽게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다시 한번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짚어나가는 거죠.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열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좋은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형식적이지만은 이러한 말은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정 읽기라는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감정을 이제 읽는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가 되게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회의 시간에 좀 잘 안 되는 게,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잘 안 듣는다든지,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딴짓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파악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감정 읽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감정 읽기의 기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거든요. 이게 집중의 문화가 형성되면 일단은 그 회의 자체도, 수업 자체도 좀 부드럽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알게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감정 읽기가 좀 문화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런 방법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거죠. 잘 듣고 그런 거에 대해서 표현해 주는 거. 이게 아까 우리 고미한 인사하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앞으로 반의 회의나 전체 회의,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여기 좀 문화 정착할 수 있게끔
강조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말 나온 김에 이 부분을 좀 실천해서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친구들 놀러오세요. 소나트 이거요? 이거 옛날 건데. 그러면 이거 너무 옛날 새로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거 한 가지인가요? 이거 한 가지인가요?